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lin자입니다. 벌써 이제 7월 30일이에요. 7월 30일 토요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6시입니다. 6시라니, 저 7시입니다. 7시부터 시작해요. 항상 토요일, 일요일은 7시. 7시인데도 해가 빨리 떠가지고 벌써부터 햇살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새벽 시골 같은 데서는 보통 아침 5시부터 일을 해요. 5시 일찍 일해야 돼. 해가 뜨더라도 조금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빨리 농사일을 지어야지. 한 10시 안에 끝내야 돼. 이 안에 끝나고 한 11시 되면은 막 뜨거워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예전에 중국에 가니까 뭐 온도가 막 40도 이상 되더라고. 거기는 뭐 한 10시만 되면 그냥 오프야. 그냥 일을 못 해. 오후 3시까지는 그냥 뭐 자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너무 떼약볕에서 일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살이 많이 타가지고 거의 거의 아프리카인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밖에 농사일하거나 뭐 노가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야. 특히 젊은 친구들 노동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여튼 부지런히 버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저축 잘하고 투자 잘해서 노후에는 좀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저와 같이 힘들게 개고생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지금 보니까 또 중국 때문에 또 골칫거리예요. 중국. 미중 패권 전쟁.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그 주요 그 전장 중 하나가 바로 첨단 기술이야. 첨단 기술. 이 기술 전쟁에서도 미중이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게 뭘까요? 하니까 결국 반도체야, 반도체. 이 반도체 때문에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민감해요. 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을 쫓아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세웠고 모든 국가 역량을 지금 쏟아붓고 있어. 중국이. 그 시진핑 그 국가주석도 지금 시진핑도 지금 현재 평소에 이제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대요. 사람의 심장. 그 심장이 약하면은 덩치가 아무리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표현이 괜찮네요. 심장. 심장이다. 하여튼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계속 주문하고 있어요. 시진핑이. 근데 미국도 중국의 추격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미국은 이제 화웨이 등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쏟아냈습니다. 하여튼 뭐 작살 내야 돼. 중국 반도체 기업을 어떻게든지 박살 내려고 지금 혈안이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그 첨단 극자외선 EUV 도광 장비를 중국에는 판매하지 말라고 압박까지 합니다. 판매하지 마 해가지고 현재 ASML이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미국은 여기에 또 그치지 않고 동맹국을 규합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추진 중인 치퍼 동맹이 대표적인 겁니다. 치퍼. 칩3가 아니고 치퍼입니다. 반도체 기술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 미국 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치퍼 동맹. 이 치퍼 동맹이 반도체 생산 강국인 한국과 일본, 대만 여기까지 4개국이 힘을 합쳐요. 힘을 합쳐서 안정적인 현재 반도체 공급망을 그냥 확보하겠다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8월 말까지 치퍼 동맹 참여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하고 하지만 보니까 이미 그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일본, 대만 이런 애들은 빨리 지금 보니까 입장을 밝혔는데 한국은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 한국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원칙은 확고한데 이 치포 동맹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자칫 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중국 시장.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우려감이 커요. 지금 중국 때문에. 일단은 한국 반도체 그 기업의 중국은 그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커요. 엄청나게. 세계 최대 시장이라서 지난해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액 1280억 달러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502억 달러예요. 502억 달러라서
벌써 39% 차지하고 있어. 중국 시장이. 홍콩을 포함하면 60%다. 60%. 홍콩까지 60%입니다. 엄청난 큰 시장이에요. 이 반도체를 주력하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그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0%가 넘더라. 상당히 중요하더라. 중국은 이런 점을 들어가지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지금 짜오리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래요. 치포 동맹 참여를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관련 당사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갖고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 원칙에 근거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는 데 도움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의사를 내비치는 거야. 말은 이렇게 뭐 뭔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은 결론은 야 하지 마, 거기 가입하지 말라는 중국의 그 메시지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중국의 속내를 보다 공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관영 매체들 한 발 더 나가요. 나가가지고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꺼내고 있어요. 경고장. 중국 공산당 기간지인데 인민일보 그 계열의 글로벌 타임스가 최근 사설에서 무슨 얘기하냐. 미국의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한국이 어떤 답을 할지 이제 미지수지만은 만약 한국이 미 압력에 굴복할 경우에는 결국은 득보다는 이제 실이 크다. 득보다는 실이 크다. 그런 점은 분명하다고 또 주장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도 한국 정부가 이제 치포 동맹을 공식화할 경우에는요, 제2의 사드 보복이 나올 거다. 사드 보복 같은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또 우려하는 거야. 사드 보복. 참 힘들었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가 제2의 롯데가 될 수도 있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2의 롯데. 롯데가 작살났지 않습니까? 중가 가지고. 하여튼 그 베이징 소식통은 그래요. 치포 동맹이 공식 출범하면은 중국이 미국이나 대만,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정부가 직접 보복 카드를 꺼내가지고 가능성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는데 중국은 그 자국 반도체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삼성과 SK가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기업 점유율은 한 1% 안팎에 불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삼성과 SK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없으면은 중국의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노트북 사업이 연쇄적으로 멈춰서는 재앙이 도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함부로 꺼내들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왠지 좀 찝찝합니다. 솔직히 찝찝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상당히 난감해요. 우리 특히 외교적인 역량이 상당히 필요하고 외교적 역량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한번 향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